자,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이제 들어갔고,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장 먼저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배웠고요. 합의 법칙의 키포인트는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뜻하고, 사건들을 연결하는 접속사는 또는 5어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죠. 이럴 때는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게 합의 법칙이었었고, 그다음에 곱의 법칙은 뭐였냐면요. 반대로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었었고, 접속사로는 뭐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and로 연결이 되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건들을 곱한다. 이게 곱의 법칙이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까지도 한번 찾아내 봤어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숫자를 소인수분의 한 상태에서 지수들에가 2를 더해서 그 2를 더한 값을 곱하면 그게 바로 약수의 개수였고, 그를 이제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이렇게 다 찾아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뭐였냐면요. 이제 순열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고 해서 순열이라고 한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이런 기호, 이름이 뭐였죠? 팩토리얼.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이 기호도 배웠는데, 이 기호는 뭐였냐면요. 만약에 3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3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3, 2, 2를 곱하는 거고, 7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7부터 시작해서 7, 6, 5, 4, 3, 2, 1을 곱한 값을 7 팩토리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순열을 한번 해봤는데, 이제 상황을 몇 개를 줬거든요. 공 5개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한번 해봤어요. 5개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다 뽑아봤죠. 5개에서 2개를 다 뽑은 다음에 2개를 나열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공을 뽑았으면 나열할 때는 1, 2, 그 다음에 2, 1은 서로 다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쭉쭉 나열했더니 이렇게 20개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떻게 확인해 봤냐면, 그리고 하나의 자리로 따져서 첫째 자리에는 5개의 공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자리에는 여기서 하나를 넣었을 테니까 나머지 4개에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20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다른 상황으로 만약에 공 6개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을 했다면, 똑같이 3개를 뽑아야 되니까 그 자리를 3개를 미리 만들어주고, 첫 자리에는 6개가 동시에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 자리는 여기서 하나 공이 들어갔을 테니까 5개, 그 다음 자리는 여기 2개의 공이 들어갔을 테니까 나머지 4개가 들어가서 곱의 법칙으로 120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팩토리얼로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면, 아까 배웠던 5 곱하기 4는요, 이렇게 5 빼기 2 팩토리얼 분의 5 팩토리얼로 하면 똑같이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6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6 팩토리얼로 쓰면요, 이렇게 약분하면서 똑같은 값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네, 좀 여기까지가 이제 이해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268페이지예요. 268. 네, 268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순열이라는 개념을 이제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순열은 다시 한번 써보면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었었죠. 그래서 이 순열을 기호로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일단 기호부터 써주면 N, P, R 이렇게 써요. 이 P, permutation이라는 순열의 영어를 따서 NPR이라고 쓰고, 이 NPR은 이제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얘는 중요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상황을 순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NP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약속이고 기호니까 좀 외울 필요가 있죠. 순열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었었고, 기호로는 NPR을 쓰는데, 이 기호의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 키포인트는요, 서로 다른 n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r개를 뽑았고 이 r개를 나열까지 했다는 거. 순열은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열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열이란 말을 좀 이해하기 힘들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중에서요. 이거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공 5개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공 2개를 3, 5를 뽑았다고 칠게요. 3과 5번 공 이 2개를 뽑았다고 치면 이걸 나열한다는 건 뭐냐면 3, 5를 뽑은 다음에 이렇게. 자, 동영상이 끊겼네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열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3번과 만약에 2개를 뽑았을 때 3번과 5번 공을 뽑았다고 하면 이걸 나열하는 상황은 이 순서를 3, 5를 나열하는 것과 5랑 3을 나열하는 것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거 이해되나요? 그러니까는 이걸 나열한다는 건 순서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열할 때 내가 3번 공을 앞에 두고 5번 공을 뒤에 놓는 거랑, 그리고 5번 공을 앞에 놓고 3번 공을 뒤에 놓는 것은 서로 다른 나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준다는 거예요. 순열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서로 나열하는 이 세 가지가 이제 순열의 키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그걸 기호로는요, NPR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NPR은 이제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우리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상황으로 따지면 이 5가 n이 되고 이 2가 r이 되고 이 5가 n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6이 n 3개를 뽑았으니까 r 6이 n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가지고 오면 npr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정의하는 바로 이 값을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열은 n-l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 순열의 이 값 일단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번 써보면서 꼭 외워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의 좀 특별한 것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0 팩토리얼 있잖아요. 그래서 0 팩토리얼은 마치 0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순열에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예요. 정의. 네, 그래서 이거는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서로 약속이고 암기하는 거죠. 이거 이 정의니까. 네, 그래서 0 팩토리얼은 0 팩토리얼은 1로 정의한다는 거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한번 좀 몇 가지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4p2를 한번 구해볼게요. 순열 4p2라는 걸 먼저 말로 한번 해석해보면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나열까지 한 거를 순 4p2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공식을 쓰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얘는 2잖아요. 그럼 2 팩토리얼은 2, 1, 4 팩토리얼은 4, 3, 2, 1이니까 약분하면 4, 3, 12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면 그 경우의 수는 12개라는 거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괜찮나요? 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만약에 5P2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5P1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5개에서 한 개를 뽑아서 그 한 개를 나열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거를 공식 한번 써보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4 팩토리얼이니까 4, 3, 2, 1. 그다음에 얘는 5 팩토리얼이니까 5, 4, 3, 2, 1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쭉쭉 약분이 되면서 답은 5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5P1은 5개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 뭐냐면, 5개에서 예를 들어서 5개를 공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5개의 공에서 한 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한 개는 나열해봤자 순서가 어쨌든 한 개니까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5개에서 그냥 1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경우 수니까 결국 각각의 경우의 수가 총 5개니까 이 5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268페이지에 문제 2번이 있어요. 문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1번 OPO를 한번 구해보면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서로 다른 5개에서 5개를 뽑아서 나열했다 라고 볼 수 있고 식으로 따지면 n-r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고 n은 0이죠? 0 팩토리얼 얼마라고 했어요? 그렇죠. 1분의 5 팩토리얼이니까 5, 4, 3, 1이죠. 이 1이니까 답은 120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고 아니면 5개에서 5개를 뽑아서 나열했다는 건 결국 그냥 그 5개 전체를 나열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은 결국 이 값은 5 팩토리얼과 똑같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NPN 즉 n개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를 뽑아 나열하는 건 결국은 n개를 그냥 나열한 거가 똑같으니까 n 팩토리얼과 똑같다는 것도 좀 유도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0 팩토리얼 곱하기 3 팩토리얼인데 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면 0 팩토리얼은 얼마예요? 저 n은 1이죠. 곱하기 3 팩토리얼은 3, 2, 1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답은 6개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4P0 서로 다른 4개에서 0개를 뽑아서 그 0개를 나열한다 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니까 4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4, 3, 1, 4, 3, 1 똑같잖아요. 그래서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얘는 직관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건 소라들은 4개에서 0개를 뽑는다. 이 말이 솔직히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정의로서 받아들여도 괜찮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np0이라는 값이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는 이걸 해석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0개를 뽑아서 0개를 나열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은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수학적인 정의로서 np0은 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요. 그쵸? 아니면 그냥 식에 그냥 억지로 한번 넣어봐도 똑같이 4팩토리얼, 4팩토리얼에서 1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식으로도 뭐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np0이라는 것은 1이라는 하나의 정의로서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고 자 4번은요 4팩토리얼 곱하기 6p 이 값이에요. 그래서 6p는 뭐냐면 서로 다른 6개에서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나열까지 한 거였죠. 그럼 계산해 보면요. 일단 4팩토리얼은 4, 3, 2, 1 곱하기 자 6p 을 쓰면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근데 보니까요. 6배가 4팩토리얼인데 여기 또 4팩토리얼이고 4팩토리얼 똑같네요. 따라서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남은 건 6팩토리얼 즉 65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30에 120에 360에 2니까요. 답은 720개가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열을 한번 연습해 봤고, 우리가 이제 순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질들을 한번 또 탐구 한번 해봅시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R이 1과 N 사이에 있을 때 NPR은 N 곱하기 N-P R-1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게 순열에 대한 값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대입하는 방식이 그냥 그나마 가장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식으로 증명도 가능하지만 이 순열은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이 순열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좋고, 조합에 관련된 식에서는요, 다른 식의 접근을 한번 시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순열에서는 그냥 순열에 관한 식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도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 똑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일단은 요 값부터 한번 써볼게요. 해보면은 자 써볼게요. 이게 이제 NPR로 생각하면 자 n-1 그다음에 뒤에 거 빼야죠.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n-1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계산하면은 1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따라서 이 우변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n이 곱해진 거니까 n 곱하기 1은 n 곱하기 자 이건 내가 지금 구해놨죠?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분모는 그 특징 질 만한 게 없는데 분자는 보니까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풀어 써주면 n-1 팩토리얼은 말 그대로 n-1부터 시작해서 n-1, n-2 계속 곱해갖고 n-1 곱해서 마지막에 3, 2, 1까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앞에 n이 하나 또 곱해져 있어요. 분자 쪽에. 그러면 전체로 따지면 n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n부터 시작해서 n, n-1, n-n-, 3, 2, 1까지 가니까 결국 분자는 결국은 뭐예요? 그렇죠. n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분모는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 표현은 바로 뭐랑 똑같냐면요. NPR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네요. 네, 괜찮죠? 자, 그러면 그 아래 문제 3번도 있거든요. 문제 3번도 한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증명 한번 해봅시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봤나요?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연습하는 순열의 이 식을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NPR과 요 우변의 값이 똑같다는 걸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일단은 이 우변을 적당하게 조작을 해서 NPR과 똑같다는 것을 한번 따져 봅시다. 자, 그만 한번 해보면 일단 하나씩 하나씩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n-1 PR은 뭐냐면은 순영의 그 공식을 이용하면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n- 팩토리얼이 바로 요 식이 되겠고 더하기 r 곱하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분모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니까요 n-r 이렇게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앞에 거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하면요. n-1 더하기 r 곱하기 이거는 이게 사라지거든요. n-r 팩토리얼 분의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잘 보니까요. 이 분모가 좀 다르거든요. 하나는 n-1 r 팩토리얼이고 하나는 n-r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얘와 얘를 잘 보니까 이 순서를 n-1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 n-r 1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2를 빼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n은 n-r 팩토리얼이고 n은 n-r-1 팩토리얼이거든요. 그 말은 이게 좀 약간 형태가 좀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n-r부터 시작해서 n-r 여기서 하나 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뺀 거 이렇게 가서 마지막에 곱하기 3, 2, 1까지 가는 이 식을 말하는 건데 보니까 이 n-1 아래쪽이 여기도 그대로 들어있네요.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는 n-r 팩토리얼은 n-r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서 나가는 곱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n-1부터 시작해서 요 값들이 바로 누구랑 똑같아요? 그쵸? 바로 요 노랑 똑같죠. 보이나요?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쵸? 그러면 두 개의 분모를 비교해 봤을 때 통분을 시키면 결국 얘가 하나가 더 곱해진 형태니까 얘로 통분하는 게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얘 식과 이 식의 최소 공배수가 얘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 식이.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요. n-r 팩토리얼로 통분시킬 수가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곱하는 과정에서 이 분모에서는 얘가 추가로 곱해진 거니까 얘를 분자에 똑같이 곱해 줘야죠. 그러면 n-r에 되고 r에 자 n은 내가 똑같이 통분시켰으니까 그 분자는 변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식을 정리하면요. 팩토리얼 분의 잘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r n-1 팩토리얼 여기는 플러스 r n-1 팩토리얼이니까 이거 지금 다 날라가네요. 이렇게 다 지워지면서 뭐만 남냐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만 남죠. 그쵸? 근데 이것도 아까 우리 위에서 봤듯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에다가 n-1 팩은 n-1, n-2 쭉쭉 내려가는 거니까 전체로 따지면 바로 몇 팩토리얼이에요? 그쵸? n 팩토리얼이죠. 안 보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분자는 n 팩토리얼이니까 이 식은 결국은 npr과 똑같다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요. 좀 식이 좀 복잡하지만 한번 순열이 연습하는 뭐 좋은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좀 넘겨서 269페이지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거기 예제가 하나 있는데 무슨 문제냐면요. 4명의 선수 A, B, C, D가 조정 경기에 출전했대요. 그래서 배를 이제 이동하는 건데 1번 문제는 A랑 C가 서로 이웃하게 배에 앉는 경우의 수가 몇 개겠느냐? 2번은 B랑 D가 배의 양 끝에 앉아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겠느냐? 이걸 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요. 일단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통계 이런 걸 이런 조합이나 이런 걸 순위를 공부할 때 이런 이웃한다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 이웃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서로 나란히 서로 나란히 붙어 있다는 것을 이웃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랑 C가 이웃한다는 것은 서로 붙어 있다는 것은 붙어 있으니까 순서적으로 이렇게 어, A랑 C가 이렇게 같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C, A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경우를 이웃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A랑 C가 이웃한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 A랑 C는 서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이제 많이 표현하면 괜찮냐면 어차피 A랑 C는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A랑 C는 무조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A랑 C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그냥 나머지 BD죠? B, D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A랑 C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니까 A랑 C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고 나머지 있는 B랑 D를 했을 때 결국 A랑 C만 이웃하면 되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요 한 덩어리랑 그 다음에 B랑 D를 내 마음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얘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하나, 둘, 셋, 세 개에 대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은 3 팩토리얼이 되겠어요. 3팩토리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게 A랑 C가 나열할 때 위에 했던 것처럼 A, C로 이웃해 있을 수도 있고 C, A로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도 동시에 고려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그 말은 이 두 개의 순서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동시에 이놈의 순서까지 고려하면 바로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이니까 3팩토리얼은 3이 1, 6 곱하기 2팩토리얼은 2이 1이니까 답은 12개가 되겠네요. 이거 좀 처음 나오는 이런 형태라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이웃한다는 것은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걸 말하고 문제에서 A랑 C가 이웃한다는 것은 얘처럼 A, C 이렇게 붙어 있거나 C, A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 게 괜찮냐면 어차피 A는 항상 붙어 다녀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를 그냥 하나의 값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두면 나머지는 B랑 D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B, D를 봤을 때 얘를 하나로 놨을 때 하나, 둘, 세 개는 마음대로 순서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배에서 안 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순서로 놓으면 하나, 둘, 세 개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팩토리얼이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건 A씨가 AC로 앉을 수도 있고 CA로 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 순서를 고려하는 2팩토리얼도 고려가 되겠네요. 그래서 6 곱하기 1에서 12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랑 D가 양 끝에 앉는 경우 수거든요. 그걸 한번 표현 한번 해보면 B랑 D가 이렇게 양 끝에 앉아 있고 남은 자리는 몇 개예요? 두 개죠, 두 개 이렇게. 그쵸? 그럼 이 B, D가 있고 나머지 여기는 몇 개가 있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했던 A랑 C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C가. 그래서 결국 뭐냐면 B랑 D만 양 끝에 고정시켜주고 나머지 A, C는 왔다 갔다 움직여도 관계없으니까 일단은 A랑 C부터 고려 한번 해주면 A, C는 왔다 갔다 서로 바꿀 수 있죠? 그럼 두 개에 대해서 순서를 나열해 주는 거니까 이 팩토리얼 곱하기 근데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닌 게 B랑 D가 있을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모두 있을 수 있어요. 그쵸? D, B 이렇게 해서 똑같으니까 즉 B랑 D도 순서를 나열시켜 줘야 되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토리얼을 써주면 답은 2 곱하기 1에서 4개가 되겠네요. 네,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고 자, 그럼 여러분 그 아래 문제 4번과 5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번 두 개 한번 마저 한번 해봅시다. 문제 4번, 5번이에요.
자, 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 문제 4번이 무슨 문제냐면 문자가 3개 A, B, C가 있고 숫자가 2개 1, 2가 있는데 1번은 2개의 이 숫자죠. 이 2개의 숫자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한다는 건 말했죠? 1과 2가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그 말은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쵸. 1과 2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자고, 이렇게 하나로 보자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로. 그럼 결국은 이 1, 2를 하나로 보고, 나머지 A, B, C를 봤을 때, 결국은 총 몇 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1, 2를 이웃하는 건 하나로 보자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를 나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이걸 일단은 4 팩토리얼이 들어가야죠. 이걸 혹시나 좀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1, 2랑 A, B, C, D는 일단은 마음대로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1, 2가 이웃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한다는 것으로 붙어있기만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한 덩어리로 보니까 얘를 한 덩어리로 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얘랑 A, B, C든 C, D는 정말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쭉 나열할 수도 있다는 소리니까 결국 이 네 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바로 4 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렇죠? 혹시 이거 이해 안 되면 나중에 선생님들 꼭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좀 정리 한번 해보면 1, 2는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한 덩어리로 보고 그러니까 얘는 같이 따라 붙어놔야 된다는 소리야 항상. 그 다음에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다시 풀어주면 이 네 개가 들어갈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거고, 그죠? 이 네 개가 있고 이 네 자리에는요 이제 아무거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자리에는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고를 수 있으니까 네 개가 들어가고 경우의 수가 여기 자리에는 내가 여기를 하나 넣었을 테니까 세 개. 여기에는 내가 두 개를 이미 넣었을 테니까 나머지 두 개가 남겠고 이 자리는 내가 하나, 둘, 셋, 세 개를 넣었으니까 남은 거 하나가 고정될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곱해서 결국은 4 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좀 알겠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뭐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1, 2가 서로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이 두 개에 대한 순서를 곱해주면은 2 팩토리얼이 되겠죠? 계산하면 4 팩토리얼은 4, 3, 2, 1이니까 24개에다가 2 팩토리얼은 2, 1이니까 2를 곱하면 총 48개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2번은요. 문자랑 숫자를 서로 교대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겠느냐 이거를 따져보라는 건데 그 교대한다는 건 교대라는 말이 뭐예요? 교대하는 거는 서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씩 문자 한 번, 숫자 한 번, 문자 한 번, 숫자 한 번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순서를 숫자부터 주면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조건 문자가 와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은 당연히 문자 다음은 숫자가 교대해서 가야 되니까 2가 와야 되죠. 그 다음은 당연히 숫자가 왔으니까 그 다음 문자 B가 와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C가 남았는데 C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렇게 되면 돼야 안 돼요. 그쵸? 안 되죠. 왜냐면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는 교대가 잘 이쁘게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서로 문자가 두 번 다시 일어났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겠죠. 이거 이해되나요? 따라서 그 교대가 되려면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문자부터 시작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문자, 그 다음 숫자, 그 다음 문자,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 순서는 이렇게 5가지가 이렇게 고정이 돼야겠네요.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교대하는 건데, 결국 마음대로 또 다시 나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순위를 주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를 하나, 둘, 5개는 5팩토리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5팩토리얼은 정말 말 그대로 얘를 내 마음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1, 2를 내 마음대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런 거는 A, B, C, 1, 2 이것도 5팩토리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대가 되기 위해서는 문자, 숫자, 문자, 숫자, 문자가 이렇게 정확히 박혀야 되니까 교대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숫자대로 이 자리에 무조건 박혀 있어야 되고, 문자는 문자대로 이 자리에 무조건 박혀 있어야겠네요. 그쵸? 그럼 그 말은 숫자는 숫자대로만 순서를 주고, 문자는 문자대로만 순열을 주면은 이놈의 수를 동시에 곱하면 그게 값이 되겠네요. 따라서 계산해주면 숫자 1, 2 두 개의 순서를 주는 순열은 2 팩토리얼이 되겠고, 곱하기 문자는 3개니까 이 3개는 마음대로 순열을 나열을 할 수 있으니까 3 팩토리얼을 하면은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3 팩토리얼은 3, 2, 1, 6이니까 답은 12개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5번 한번 해볼게요. 0, 1, 2, 3, 4 다섯 자리의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 중에서 특히 짝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개겠느냐? 이걸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다섯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다섯 자리를 만들어 주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0, 1, 2, 3, 4가 막 들어갈 건데 여기서 짝수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짝수. 짝수라는 건 결국 이 끝의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짝수라는 건 끝의 자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0, 2, 4 같은 이런 짝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무조건 0, 2, 4가 이렇게 와야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보면요. 끝자리가 0인 경우는 나머지는 1, 2, 3, 4가 마음대로 나열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4개에 대한 순열은 결국 4 팩토리얼, 즉 4, 3, 2, 1, 24개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끝자리가 2인 경우는 말 그대로 또 0, 1, 3, 4가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0이 어디에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가 0이 돼버리면 이때는 다섯 자리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이런 케이스는 0은 여기엔 들어올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럼 이 자리는 뭐가 올 수 있겠냐? 몇 개만 올 수 있겠냐면 0도 안 되고 2도 안 되니까 남은 게 몇 개예요? 그렇죠. 3개. 여기는 3개가 올 수 있고, 그쵸? 3개 올 수 있고, 그럼 이 자리는 몇 개 올 수 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는 다시 0, 이런 자리들에는, 이런 자리는 0 같은 것도 분명히 넣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 두 개를 일단 써놨으니까요. 여기에는 올 수 있는 건 남은 거 3개가 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3개를 썼으니까 남은 거 2개가 올 수 있고, 이 자리에는 내가 하나, 둘, 셋, 4개 썼으니까 남은 거 하나가 고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9, 2, 18이니까 얘는 18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끝자리가 4인 경우도 결국 아까랑 똑같은 케이스로 0은 이 자리, 여기에 이 자리는 0은 안 되고 남은 자리는 0이 다 가능한 식으로 또 똑같은 여기 개수와 똑같이 되니까 얘도 18개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 각각에 나온 수 24개, 18개, 18개를 각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더해야죠. 왜냐면은 짝수인 경우는 끝자리가 0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4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합의 법칙이죠. 따라서 답은 24 더하기 18 더하기 18 하니까 답은 60개가 되겠네요. 네, 괜찮죠? 그래서 오늘 한 걸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은 순열은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서 했었고 기호로는 NPR을 써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하고 공식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즉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분의 앞에 거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고 0 팩토리얼은 1로서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서 한번씩 계산을 쭉 한번 해봤었고 이런 거 NPN은 N개에서 N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N팩과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NP0은 N개에서 0개를 뽑아서 0개를 나눈다는 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의 정의로서 알아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었고 이런 순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식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봤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이웃하는다는 뜻은 뭐였냐면 서로 나란히 붙어 있다는 걸 의미 한번 했었고 이웃하는 경우는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나로 보는 게 좋은 풀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와 나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주의할 건 이웃하는 것도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에서도 꼭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